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평균 올려치기와 관련되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소멸해 가고 있죠. 망해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분들보다는 거의 다 긍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뭐 언론들도 한국 망했다, 소멸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기사 제목을 적고 있으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 맞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됨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문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균 올려치기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보통 사람이 루저, 도태 취급을 받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른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 고유의 잘못된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걸 하나 보시죠. 한국 망해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평균 올려치기인 듯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스타를 보면 다들 유럽이나 미국의 수십만 원 하는 호텔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들고 있고, 결혼할 때는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해와야 하고, 차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차도 좀 좋아야 되죠,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런데 실상 저렇게 재력이 되는 집안이 얼마나 되겠냐? 통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비율이 60%밖에 안 된다. 인터넷에서 건대형은 애매한 학벌이네, 그런데 가느니 차라리 재수한다, 이러는 애들도 많다. 그런데 실상은 90% 이상은 건대홍 가지도 못한다. 한 해 수능 보는 인원은 50만 명이 넘는데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까지가 3만 5천 명 밖에 안 된다. 엄청 적은 거죠. 전문직으로 좁혀보면 더 확연해진다. 매년 의사는 3,100명, 약사는 1,800명, 변호사는 1,700명, 회계사는 1,200명, 나머지 전문직들은 세 자릿수다. 참고로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한의사, 세무사, 치과의사, 노무사, 수의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법무사, 변리사, 간세사, 한약사 싹 다 합하면 한 해 배출되는 인원이 12,000명이다. 그러면 대기업은 어떨까? 삼성, LG, SK 등등 우리가 흔히 아는 10대 대기업 직원이 100만 명밖에 안 된다. 향후 5년 동안 10대 대기업의 5년간 채용 목표는 40만 명이다. 1년에 8만 명꼴이고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하는 인원도 많겠지. 인터넷에 월 500 이하는 아이 낳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글들도 있던데, 지금 이분이 연봉 관련해서 올리셨는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관련된 자료 첨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소득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말해도 누구누구는 했네 이러면서 기꼭 닦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 비슷한 글이 있길래 공감돼서 적어본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하면, 한국에 대해서 선진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저는 한국이 선진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경제는 저는 오케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다고 봐요. 하지만 정치, 사회, 문화, 선진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로 보면 아직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문화는 오히려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 아닌가. 문화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을 쫓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정도 소득이 되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바뀐대요. 유일하게 물질을 오히려 더 쫓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회학자분들 연구 결과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다른 나라들은 물질을 쫓다가 탈물질주의로 바뀐다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랑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균 올려치기 문화. 평범한 사람이 루저가 되고 평범한 사람이 도태남 취급을 당하는 이런 문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문화가 되었을까? 남자도 잘못있고 여자도 잘못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쫓는 이런 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심해요. 여자들 내로 본다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특히 20, 30대, 20대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 30대도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를 물소수 인남들이 오냐오냐 한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성욕이 뭔지, 그놈의 성욕이 뭔지, 가운데 다리가 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000년 초반도 그렇고 뭐 1990년대도 없었던 건 아닌데 점차 심해지다가 이게 이제 폭발했던 시점. 이게 이제 82년 김지영 세대 때부터 심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주로 결혼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때 아마 미수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외국 여자들하고 한국 여자들하고 이야기한 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치녀 된장녀 이야기가 나왔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스윗한 물소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그때 무릎 꿇는 짤들 많은 게 그때예요. 그때. 그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자들이 그냥 기고만장해져 버렸죠. 그리고 그런 시기가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 고유의 이상한 문화가 돼버렸고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가진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야. 왜? 한번 자리 잡힌 문화니까. 몇 배로 힘들 거예요. 몇 배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냥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계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뭔가 개선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하여튼 잘못된 거는 맞아요. 보통 사람이 어떻게 루즈 취급을 받고 도태남 취급을 받는 거가 정상이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고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카룬 박사의 지시름을 지금 한국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본다면 오히려 한국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아마 나중에 막 큰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나중에 올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충격이 왔을 때 그나마 데미지를 적게 받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즘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면 참으로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하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라고. 그러니까 탈조 가능하신 분들은 탈조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탈조 가능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시고 오히려 준비를 잘한 상태에서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즐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